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전일에 이제 QE 발표 이후에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회사채 매입 얘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고 각국이 조금 더 구체화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돈 풀고 이게 금리 내린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잡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잡을 수 있는 문제인가 좀 달래기가 될까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금리 인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직접적인 자금 공급을 한다라는 그 논리는 어느 정도 지금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을 풀어준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요인 때문에 자산 간의 상호 가격 논리가 불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경색을 해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준비된 내용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기업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까지도 지금 거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해결이 될 때까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FRB는 시작을 하면 해결될 때까지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런 나타났었던 정책들 보면은 이번에도 그 색깔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2주일 사이에 기준금리 150bp 다 내려버렸고 유동성 공급하고 CP 매입하고 거의 무차별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시장 내부적으로 참 크리티컬한 국면까지 몰려갔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몇 가지 자산 흐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유 시장, 우리 미국의 에너지 기업, 그리고 이머징 마켓 흐름을 비교해 보면 좀 왜 FRB가 저렇게 빨리 개입을 하는지 이해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 표에다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 보니까 준색선으로 표시한 게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들 주가 ETF고요. 그리고 유가가 검은색 선으로 거의 동행을 하면서 뚝뚝뚝뚝 최근에는 아래쪽으로 그냥 수직 급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펀드는 갈색 선의 구리의 흐름이 동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난주 초에 폭락을 한 이후에 아무리 유동성 공급을 한다 해도 지금 반등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순히 유동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2015년 후반에 나타났었던 그런 경기 위축에 나타났었던 흐름하고도 유사하고요. 또 수급 요인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하고 더불어서 저렇게 급락을 만들고 있다.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옳겠냐면은 일정 부분 유가가 버티던 부분을 쭉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급락을 한 것이고,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으로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하던 그 매수 세력도 다 매도세로 돌변하면서 전 쏠림 현상이 항상 그런 크리티컬 레벨에서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저런 자산 상품 시장 쪽의 흐름이 좀 안 좋게 갈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머징 마켓의 경기 흐름을 선행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기도 하지만, 저렇게 급하게 낙폭을 키운 것 중에서 돈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은 저렇게 WTI처럼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WTI나 미국의 에너지 기업은 좀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저렇게 에너지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서 FRB 쪽이 좀 급하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논리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상대편에 있는 자산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그런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되게 흘러가는 그런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의 이런 구도가 좀 깨져버리고 달러만 괜찮아지고 나머지는 다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자산 쪽에서 매도세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산 간의 상호관계가 좀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RB가 개입을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원위치가 되면서 정책 현상이 좀 풀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FRB가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까지 놓고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고 코로나19도 일구지만 기업 재무 안정성 특히나 에너지 유가 관련해서 뭐 셰일가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이제 방송하신 분이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 나온 그 얘기들을 제외하고 그거 이외의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 이 에너지 업종 동반하는 모습은 방금 전에 표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수익률을 보면은 이머징 마켓 펀드보다도 더 안 좋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 주가는 이머징 마켓 쪽의 다른 여타 주가들보다도 더 안 좋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올해에 에너지 기업들 이쪽 상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또 경기가 돌아서는 것을 반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하고 같이 동반해서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업종인데 이게 실망으로 급 전환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안 좋게 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에너지 업종의 재무 안정성은 사실 일부 업체가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표 기업들의 안 좋은 점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그렇고 자산 건전성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문제이지 그 기업에 대출돼 있는 그런 은행들이 과연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봤을 때 한 기업당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20% 정도 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걸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유가 하락이 기업별로 투자 계획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같은 그런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JP모건 쪽에서 나오는 분석을 보면은 이런 에너지 기업이 자본 투자 계획을 계획대로 이행을 하기 위한 유가 레벨이 한 63달러, 배럴당 63달러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뭐 그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유가다 보니까 지금 계획했었던 것을 할 수도 없고 이익도 줄어들고 만약에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배당도 줄어들 테니까 시가 배당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계산해서 주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배당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배당률이 1% 낮아질 경우에 주가 하락률은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기업 중에서 대표 업종 대표주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에너지 ETF에서 한 비중이 26% 정도 되는데요. 이게 연초 대비 한 52%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벌써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행상해왔었던 그 기업이 배당 자체가 반토막이 난다라는 것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에너지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난다, 뭐 디폴트가 된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고 주가가 빠진다 이것보다도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디폴트는 돈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 훼손은 더 막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주가가 더 중기적으로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보면은 저는 상품 시장하고 유가 뭐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선행 지표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원자재 생산 기반의 이머징 마켓 쪽의 펀더멘탈 악영향도 또 가만히 돼야 되고 그쪽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또 영향을 안 좋게 영향을 받는 그 고리 선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묶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진 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하고 나머지 기업들 간의 디커플링 이것은 작년부터 지적이 됐는데 올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달러하고 원자재 그리고 소비재 안에서도 필수 소비재하고 경기 소비재, 국채에서도 회사채하고 하이힐드 국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커플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동반해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이런 디커플링의 진행을 좀 감안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양적 완화 이후에 CP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는 CP 매입해라. 2008년도처럼. 이거 왜 안 하냐.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아무 효과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달래기 나선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효과를 찾아야지만 시장이 완전히 예.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항공업계하고 보잉인데 단순히 어렵다라는 소문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음, 구제 금융 같은 그런 것을 신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 같은 경우는 뭐 주가를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나고 델타 항공을 놓고 봐도 뭐 절반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한 70만 명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구제 방식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까지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자금 경색 현상을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전체 시장 올라도 보잉하고 항공업계는 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점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아직 마지막 남은 그런 관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 쪽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든 부분도 있지만 어제 반등을 할 때 대부분의 자산 시장들이 어느 정도 경제 국면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업종별 차별화하고도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하게 제가 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국의 리츠 산업의 주가 차별화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아메리칸 타워고 핑크색 선이 이퀴닉스, 그다음에 푸른색 선이 프롤로지스. 아마 이건 예전에도 한번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업데이트한 게 맨 아래쪽에 코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런 ETF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리츠거든요. 그래서 이 리츠들은 사실 어느 정도 동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초저금리 진입하는 그 직전까지는 채권 랠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월에 제가 저렇게 수직으로 쭉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은 그 이후부터는 주가들이 이제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리츠 간의 수익률이 차별화되는 업종 간 차별화가 리츠마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락을 할 때는 최근에 폭락을 했을 때는 상당히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이죠. 검은색 선 부동산 에너지 기업의 부동산 관련 리츠는 완전히 폭락을 해서 추세선을 이탈을 해버린 것이고 작년 초 2019년 1월에 주가마저도 이탈을 한 것이죠. 근데 위에 AMT 같은 경우는 저게 5G 관련한 그런 모습이고 이퀴닉스 같은 경우는 또 IT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고요. 그다음에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는 물류 쪽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하고는 약간 틀리게 다들 연관되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그런 주도주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차별화가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정책 효과로 동반 상승을 할 때 AMT가 12%로 가장 높게 상승을 했지만 코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도 9%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차별화가 좀 심화가 됐었지만 어제 조치로 인해서 그 차별화가 좀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간의 차별화가 좀 완화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항공업계까지도 개별적으로 도움이 돼가지고 그쪽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의 시그널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원유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도로 좀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락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1%대까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코스피 반등이 좀 나오긴 할까요? 시그널이 있나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산 간의 불균형한 그런 흐름하고 달러가 좀 완화가 되는 달러 강세가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원 달러가 내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 달러 내리는 것이고 달러 강세가 해소되려면은 아직도 유동성 공급에 몇 가지 단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까지는 단순히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걸 떠나서
펀더멘탈 훼손의 주역으로 나타났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유동성 흐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압박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목표를 하락에 한 24% 되돌리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계산하면 한 1780포인트나 38% 회복을 하면 1800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걸로 완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우리가 이 하락을 다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월 말에 그 글로벌 단기 유동성 좀 압박이 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또 QE 쪽이 좀 시행이 되면서 3월 후반에 미 중기 채권 발행 물량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1,000억 달러가 좀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QE에 묻힐 것이다. 해서 어느 정도 4월 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좀 그 기간 동안은 바닥을 잡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흐름 때문에 장기매도세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쪽을 놓고 봤을 때 지수 풋옵션에 대해서는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포인트 전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정확히 1,563억 정도 풋옵션이 매도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80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급락이 나타난 그런 모습보다는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급한 반등은 아직은 좀 시간이 이르다. 하지만 추가적인 급락은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을 볼 때는 오늘도 주식 선물에서 한 15만 계약 정도 매도가 지금 외국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쪽의 매도 포지션이 누적으로 한 4, 50만 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 부과되어야지 외국인 수급의 좀 변화 시그널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달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주식 선물의 흐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PN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